도장을 찍은 날 그가 내게 건넨 건 반지가 아니라 계약서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돈 때문에 한 결혼은 오래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물었어요. 정말 사랑은 계약서로도 시작될 수 있을까? 이야기의 시작은 한 장의 서류였지만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음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행운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머물 겁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그만하자 하시던 그날 나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여름비가 조용히 내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엄마의 가쁜 숨과 겹쳐 들렸습니다. 하얀 링거줄이 천천히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흔들렸어요. 정혜야, 이제 돈 그만 쓰자. 그 돈으로 내 삶을 살아. 엄마는 힘없이 말하셨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방법을 찾았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서러운 약속인지 몰랐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약속 결혼이었어요. 서류로 맺고 서로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결혼. 남자는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 이름은 민석. 우리는 사랑의 말 대신 조건의 말을 주고받았죠. 결혼식 날 아침 창문을 조금 열자 비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습한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앉았죠. 하얀 드레스가 커튼 끝에 스쳤을 때 천의 차가운 감촉이 병원 시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민석 쪽에서 보내온 돈. 수술비 전액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돈이면 엄마가 버티실 수 있을까? 가슴이 아주 조용히 아려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단정히 묶은 머리, 진주 귀걸이, 색을 거의 바르지 않은 입술. 웃는 연습을 해봤지만 금세 내려앉았죠. 그래도 입꼬리를 조금 올렸어요. 오늘은 울음보다 단단함이 필요하니까요.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정혜 씨, 차량 10분 후 도착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늘 한결같았죠. 감정이 거의 묻어나지 않는 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고 휴대폰을 들어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 3번 뒤 익숙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죠. 정순 환자 보호자분, 어머님 지금은 잠시 주무세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깨우지 마시고요. 그냥 전해주세요. 오늘 결혼식이라고. 해가 잘 다녀온다고. 입술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도장. 서류들이 바삭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마음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차 안은 시원했고 창밖의 비는 더 촘촘해졌어요.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는 물길을 보며 호흡을 길게 고르려고 했죠. 1번, 2번. 숨을 새는 동안 어젯밤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호자분, 수술은 위험하지만 미루면 더 위험합니다. 건조한 말이었지만 숫자보다 뼈에 박혔죠. 그 말 다음에 이어진 건 보험한도, 선납, 일정. 말끝마다 돈이 달려 있었어요. 나는 그때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지금은 숨부터 살려야 하니까. 살아야 사랑도 하는 거니까. 강변 쪽 길로 들어서자 강물이 어둡고 길게 흔들렸어요. 차창에 대고 이마를 살짝 기대니 차가운 유리가 이마의 열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떨렸죠. 민석 두 글자가 떴습니다. 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짧은 정적 뒤 낮고 고른 음성이 들렸죠. 서류는 준비됐습니까? 네. 도장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식 후 바로 진행하죠. 뚝 통화가 끊겼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사이. 그 절제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안심했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호텔 지하 예식홀 복도는 형광등이 하얗게 반짝였어요. 양옆으로 붙은 조화의 붉은색이 비에 젖은 카펫과 어울려 오히려 더 차갑게 보였죠.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 간결한 타이, 정리된 눈빛. 그는 한 박자 늦게 나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 맞춰 움직입시다. 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 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모두 담겨 있었죠. 하객들 속삭임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돈 때문이래. 계약이라잖아. 말끝이 비에 젖은 실처럼 달라붙었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나는 팔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버티러 온 사람이니까요. 조명이 밝아지고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어요. 카펫 가장자리가 발끝 아래에서 부드럽게 꺼졌죠. 세 걸음쯤 걸었을 때 심장이 고요해졌습니다. 혼인신고서 위에 펜을 올렸어요. 손에 땀이 맺혀 펜이 살짝 미끄러졌죠. 김 비서가 눈치껏 휴지를 건넸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씩 내 이름을 썼어요. 정혜.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죠. 박수는 길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의 소리. 그 소리 뒤로 아주 작은 안도의 숨이 흘렀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서둘러 빠져나갔어요. 복도 끝 의자에 잠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봉투 속 돈을 병원 계좌로 바로 송금했어요. 진동이 한 번, 문자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입금 완료. 나는 같은 자리에서 엄마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드레스 자락, 진주 귀걸이, 그리고 울지 않은 눈. 엄마 다녀올게. 오늘은 내가 약속 지켰어. 그제야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엄마 손을 잡고 할 거예요. 지금은 흔들리지 않을 시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비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 속 내가 나를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단정한 얼굴. 단정함이 오늘 내 유일한 갑옷 같았죠. 차가 호텔을 빠져나올 때 비가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며 앞유리에 물기를 쓸어냈죠. 민석은 창밖을 보다가 짧게 말했어요. 병원 일은 바로 진행하세요. 네. 감사하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살아난 뒤에 하겠습니다. 성북동 집 앞에 도착했을 땐 비가 잠시 멎었어요. 회색 담 너머로 물기 머금은 소나무가 보였죠. 문이 열리며 조용한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이쪽으로 관리인이 앞서 걸었고 나는 젖은 신발로 조심히 따라갔죠. 거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의 옆모습, 미소는 작았고 기억은 길어 보였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예의일 때가 있어요. 방에 혼자 남자, 드레스 끈이 등 뒤에서 뻑뻑하게 느껴졌어요. 끈을 풀려다 멈췄습니다. 젖은 천이 피부에 달라붙어 서서히 식어갔죠.
창문을 조금 열자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지나가고 비냄새가 다시 들어왔어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포개고 말했다가 다시 삼켰습니다. 울음 대신 말을 고르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사랑이 아니라 현실과 결혼했어요.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다가 서서히 내 안으로 가라앉았죠.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더 했습니다. 그래도 품위는 잃지 않겠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켜졌어요. 병원에서 메시지가 왔죠. 보호자님, 담당 의사 선생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나는 곧장 전화를 걸어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 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한 사인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장이기도 하니까요. 스탠드를 끄자 방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그림자 속에서 내 숨만 또렷했죠. 나는 창가로 가서 진주 귀걸이를 한번 만졌어요. 엄마가 젊을 때 끼던 것, 작은 구슬이 따뜻하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갈게. 그때 꼭 손 잡아요. 나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나는 팔린 게 아니에요. 버티러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나 자신에게 한 약속처럼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젖은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빛이 낯설 만큼 희미했죠. 오늘부터 나는 이 집의 공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은 조용했어요. 저택의 시계는 낮은 소리로 시간을 밀어냈고 복도 끝 양초 냄새가 아주 옅게 감돌았죠. 발 뒤꿈치를 세우고 걸으면 바닥이 살짝 울리며 나무결을 전해주었어요. 주방에서 수증기가 났습니다. 스테인리스 주전자가 숨을 쉬듯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죠. 윤 여사가 앞치마 끈을 다듬으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혜 씨, 어젯밤은 어떠셨나요? 잠이 얕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목을 적시려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받았어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니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얇은 토스트와 삶은 달걀이 있었어요. 버터칼이 접시에 닿을 때 얇은 소리가 잠깐 났죠. 나는 한 입 베어 물고 작게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놓았습니다. 병원으로 전화하기, 엄마 상태 확인하기, 짐 정리하기, 그리고 이 집의 방을 내 방식으로 배치하기. 윤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관리인은 오전에 보일러 점검을 할 겁니다. 서재 쪽은 주인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알고 있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 한가운데 유리 꽃병이 있었죠. 흰 백합이 세 송이. 향이 새지 않게 물을 조금만 담아둔 모습. 나는 그 향이 마음에 들었어요. 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죠.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보호자분, 정순 환자 상태 보고 드립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젯밤엔 특별한 변화 없었고 금일 오전에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전 중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의자의 등받이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앉아 있으면서도 이미 길 위에 나가 있는 기분이었죠. 손등을 한번 문지르고 마음을 붙잡았어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커다란 창, 낮은 탁자, 책장이 벽을 따라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빛은 멈추지 않고 사물 위를 얇게 옮겨 다녔죠. 벽 한쪽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겨울바다, 빛이 얇게 반사된 수평선, 작은 사람 셋이 먼 곳에 서 있었죠.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사진을 보았어요. 누군가의 등, 누군가의 옆 얼굴, 누군가의 빈자리. 사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어쩐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도착했어요. 네,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 게 있어요. 나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가방에 작은 노트를 넣었어요. 현관문을 밀자 서늘한 공기가 어깨를 스쳤어요. 계단 난간은 금속성이었고 손바닥에 닿는 부분만 미세하게 따뜻했죠. 문 밖에 나서며 나는 마음속 한 문장을 더 눌렀어요. 오늘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 택시는 금방 잡혔어요. 차창 너머로 도로가 젖은 빛을 반사했죠. 신호에 멈출 때마다 유리가 얇게 떨렸고 그 떨림이 내 속의 떨림을 조금 덜어주었어요. 병원 복도는 여전히 길었어요. 벽의 흰색은 더 하얗게 보였고 기계음은 일정하게 오르내렸죠. 나는 어머니 방 앞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문 손잡이를 천천히 내렸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어요. 입술이 조금 말라 보였죠.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드리고 손톱 끝을 살짝 다듬어 드렸어요. 작은 손질이지만 마음이 조금 정돈됐어요. 엄마, 오늘은 바람이 덜 차요. 나는 낮게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손끝이 아주 작게 움직였죠. 그 움직임이 다행처럼 느껴졌어요. 담당 의사와 짧게 상담을 했어요. 수술 일정, 검사 수치, 회복 가능성. 의사는 말끝을 조심했지만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말을 닫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머릿속에서 계산과 시간이 다시 맞물렸죠.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핸드백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한 페이지를 펴고 짧은 문장들을 적었어요. 병원비 입금 내역 확인, 영양관리 문의, 수술 동의서 재확인,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오늘도 품위. 다시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강변의 물은 어제보다 조금 밝았어요. 구름이 옅어지고 빛이 좁은 틈으로 나왔어요. 차는 조용히 다리를 건넜죠. 성북동 골목은 고요했어요. 벽돌담이 젖은 색을 품고 있었고 소나무는 물기를 떨구듯 가만히 서 있었죠. 문패 위 숫자가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나는 벨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낮의 공기가 창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커튼 끝이 아주 조금 들렸다가 내려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컵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받침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윤 여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점심은 간단히 드시죠. 따뜻한 미음이 그릇에 담겨왔고 김이 얇게 올라왔어요. 나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더 뿌렸어요. 식사 후 방을 정리했어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낮게 났죠. 샴푸 냄새, 비누 냄새, 햇빛이 천에 스며드는 냄새. 이 작은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옷장을 열자 빈 공간이 넓게 보였어요. 옷 몇 벌을 걸어놓고 서랍 맨 윗칸에 노트를 넣었어요. 그 아래칸에는 진주 귀걸이를 놓았죠. 엄마의 것, 나의 것. 시계를 보니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재 복도는 조용했죠. 문이 닫혀 있었고 손잡이는 반짝였어요. 나는 거기서 멈췄어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아닙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돌아 거실로 내려왔어요.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낮은 탁자 위 어제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낯선 봉투 하나. 모서리가 단정했고 왁스 도장이 약간 눌려 있었죠. 이름은 없었어요. 그러나 나를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손끝으로 살짝 만졌어요. 종이결이 거칠었고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죠. 나는 잠깐 멈추었어요. 지금 열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피곤이 옷자락에 묻어 있었어요. 그는 방 안을 한번 훑고 나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병원은 오늘은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나는 담백하게 답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건 비서실로 말하세요. 네.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잠깐의 정적. 거실의 시계가 한번 울렸어요. 그는 시선을 창가로 돌리고 천천히 덧붙였어요. 집은 편히 쓰세요. 그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났어요. 나는 다시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빛이 각을 따라 얇게 흘렀죠. 봉투는 고요했지만 시선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낮부터 내 주변을 돌던 점처럼.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열어야 할 때가 따로 있겠죠. 나는 봉투를 제자리로 살짝 밀어 놓았어요. 저녁빛이 방을 채웠어요. 주방에서는 국물이 끓었고 냄비 뚜껑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오늘 하루를 정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았죠.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뒤 나는 차를 한 잔 탔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죠. 창밖은 더 어두워졌고 정원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바람이 방향을 살짝 바꾸었죠. 병원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검사 일정 안내, 내일 오전. 나는 확인을 누르고 일정을 노트에 옮겼어요. 글씨를 천천히 눌렀었죠. 노트를 덮고 나서 나는 집안의 불을 하나씩 낮췄어요. 거실, 복도, 방, 스탠드를 남겨두고 커튼을 반쯤 걷었어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니 밖의 차가움이 안쪽으로 전해졌죠. 손바닥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나는 오늘의 문장을 마음속에 정리했어요. 살아야 한다.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품위를 잃지 말자. 그 세 문장을 가볍게 접었어요. 침대 위에 앉아 귀걸이를 한번 만졌어요. 작은 구슬이 손끝에 닿았고 그 촉감이 나를 붙잡았어요. 숨이 고르게 돌아왔죠. 불을 더 낮추고 방의 소리를 줄였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미세한 금속 소리가 났어요. 문 손잡이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 나는 발끝으로 카펫을 밟고 복도 끝까지 걸어가 봤어요. 난간 아래 거실의 스탠드가 봉투의 모서리를 얇게 비추고 있었죠. 그 빛이 나를 불렀어요. 오늘은 열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야기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순서가 어긋나면 표정이 달라지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눕자 천장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낮의 장면들이 얇게 흔들렸죠. 병원 복도, 백합, 봉투, 그리고 닫힌 서재.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 호흡이 방 안을 돌아 창가로 가서 사라졌죠. 나는 그 사라짐을 지켜보았어요. 내일 아침 먼저 묻겠습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에게 묻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시계가 한 칸 움직였어요. 밤은 더 깊어졌고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낯설음은 조금 줄었고 결심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눈을 감기 직전 거실의 봉투가 다시 떠올랐어요. 낮부터 내 시야 끝에서 반짝이던 것. 이 집의 공기 속에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한 이야기의 자리. 나는 그 자리를 남겨두기로 했어요. 오늘은 버티고 내일은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열겠습니다. 밤이 길게 지나갔어요. 스탠드의 불빛이 더 낮아졌고 그림자가 더 길어졌죠. 숨이 고르게 이어졌고 집은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나는 한 번 잠에서 깼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잠깐 섰죠. 정원의 나무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한 줄을 더 썼어요.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니고 버티는 사람이며 내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이불 끝을 정리하고 불을 아주 조금만 남겼어요. 눈을 감자 겨울 바다가 아주 멀리서 반짝였어요. 사람 셋의 그림자, 빛의 방향, 사진의 가장자리. 나는 그 장면을 기억 속 한쪽에 조심히 놓았어요. 내일 필요한 자리에서 꺼내기 위해. 이 집의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낮부터 나를 불렀던 봉투. 그것이 내일의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나 자신에게 한 약속처럼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젖은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빛이 낯설 만큼 희미했죠. 오늘부터 나는 이 집의 공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복도 끝 서재 문틈에서 얇은 빛이 새고 있었어요. 낮에 열어둔 스탠드가 아직 꺼지지 않았죠. 문 앞에 멈춰 숨을 한번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미세한 금속 감촉이 손끝에 닿자 가슴이 살짝 움찔했어요. 문을 조금 밀자 빛이 방 안으로 흘러나왔어요. 서재의 공기는 낯설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죠. 책장은 벽을 가득 채우고 책등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책과 책 사이엔 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주 닦아둔 자국처럼요. 탁자 위엔 작은 액자 하나와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었죠. 젊은 얼굴, 짧은 머리, 흰 블라우스. 하은이라는 이름이 뒤에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얇은 은색 USB가 놓여 있었죠. 빛이 조금씩 스치며 반짝였어요. 손끝으로 집어들었을 때 작은 진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왠지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꽂자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어요. 하은 기록이라는 이름이었죠. 클릭하는 순간 낮고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석 씨,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그 결정을 했단 뜻이에요. 숨이 멈췄어요.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그녀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남기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당신은 기억하나요? 그날의 빛을. 나는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하은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 뒤엔 겨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바람 소리가 마이크에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날 서명은 우리 셋이 함께 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걸.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살짝 차가워졌죠. 화면 속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이별과 닮아 있었어요. 영상은 서서히 끝났어요. 정적이 흘렀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민석 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가 말없이 서류를 내밀던 모습. 그때의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 눈빛 속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깊은 슬픔도 있었죠.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USB를 손에 쥐었을 때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혜 씨, 불 아직 안 끄셨습니까? 민석 씨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놀라 USB를 손바닥으로 가렸죠.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렇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으니 쉬세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이 닫혔죠. 방 안엔 여전히 하은의 목소리가 머물러 있었어요. 기억하나요? 그 말이 메아리처럼 돌았죠. 나는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바깥 정원에 빛이 비쳤어요. 소나무 가지에 맺힌 물방울이 빛을 받으며 떨어졌죠. 그 한 방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내일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숨기지 말고 묻고 확인해야 했어요. 그게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첫 일이었죠.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다시 열었어요. 맨 아래 메모 한 장이 있었죠. 완료 조건 한낱, 세 사람, 서명. 끝에 이니셜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하은의 목소리와 그 문장이 겹쳤어요. 그날 서명은 우리 셋이 함께 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반응했죠. 나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들자 안쪽에 작은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얇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사진이었죠. 사진 속엔 바다와 사람 셋. 그중 가운데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민석 씨였어요. 그리고 왼편엔 하은, 오른편엔. 그건 나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나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진 속에 나 분명 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어요. 그 바다를 본 기억도, 그 옷을 입은 기억도, 손끝이 떨렸어요. 사진 가장자리엔 짧은 글씨가 있었죠. 한낱. 서명 이후. 나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어요. 숨이 조금 답답했죠. 이 집의 공기가 이제 나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얇고 단단했어요. 그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조용한 소리가 났어요. 거실 시계가 12번을 쳤어요. 새벽이었어요. 나는 USB를 봉투 위에 올려놓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며 혼잣말했어요. 하은 씨, 당신의 이야기,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잠시 후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었죠. 그 움직임이 마치 대답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내일 묻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집의 진실을.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창가엔 밤의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정혜는 탁자 위에 봉투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사진, USB, 그리고 메모지. 세 가지 물건이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죠. 심장은 이미 결심의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침묵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침묵 안에서 다음 행동이 정리되고 있었죠. 거실 시계가 한 칸, 또 한 칸 넘어갔습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그 소리만이 살아있는 사람의 숨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직 검은 하늘, 나무잎 끝에는 새벽을 기다리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죠. 그녀는 스탠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봉투 속 USB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이 모든 시작의 냉기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이자 열쇠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발끝이 나무 바닥을 살짝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집안을 깨우는 것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고르며 움직였어요. 서재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군가 깨어 있다는 뜻이었죠.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2번, 3번 뛰었어요. 손바닥이 문 표면의 온도를 읽었습니다. 안쪽의 기류가 따뜻했습니다. 그 안엔 민석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서재 안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2잔의 커피가 식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창가 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빛과 그림자가 그의 어깨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정혜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냈습니까? 탁자 위에 USB를 올려놓았죠. 짧은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찾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나입니까? 당신이 계약의 끝을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정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그 흔들림을 듣고 눈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 빛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2사람 사이의 공기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3사람 중 1명은 나였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당신이 알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정혜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날이 하은 씨가.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정오. 모든 게 끝났고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정혜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의 날짜, 그 한 줄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은 씨의 죽음이 계약의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민석은 시선을 창가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혜의 가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속죄가 맞닿은 이야기였죠. 그녀는 USB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아닌 누군가의 기록이더군요. 맞습니다. 그건 하은의 목소리입니다. 민석이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오래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눈빛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민석이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죠. 당신만이 그 약속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공기 속에 새벽의 첫 숨이 섞였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정혜는 말없이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그 약속을 끝내는 날이 될 것이다.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유리창 위를 흐르던 마지막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성북동 저택은 다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어요. 방 안 공기는 정지된 듯했고 새벽을 덮던 어둠이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커튼 틈으로 흰빛이 스며들었죠. 정혜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남긴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팔린 게 아니에요. 버티러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 스스로를 붙드는 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찻잔 하나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USB 하나와 얇은 봉투, 그리고 강민석이란 이름이 찍힌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꺼운 종이의 무게가 이상하게 묵직했죠. 개인 의료 협약 서류 상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회사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끝부분에 작은 서명이 눈에 걸렸어요. 정혜. 분명 자신의 글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쓴 기억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조여왔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익숙한 병원명,
날짜, 금액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곳은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수납자 명단에는 민석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환자 치료비 대납 동의 및 보상 계약서. 정혜는 서류를 쥔 손을 살짝 떨었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한 장의 서류로 묶어 놓은 거였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고 멀리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미약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의 모든 소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났어요. 정혜는 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을 닫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김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사모님. 잠이 깨서요. 회장님께서 곧 출근하십니다. 아침 식사는 같이 하시겠다고.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해 주세요.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정혜는 책상 모서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나무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모든 걸 묻고 싶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식탁엔 은색 포크와 흰 접시가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신문을 펴든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조명이 그의 얼굴선을 가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서재에 계셨죠? 민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의 말끝에는 익숙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USB는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제가 건드린 건 아니에요. 민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그냥 봤어요. 잠깐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민석의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그건 회사 기밀입니다. 당신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정혜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제 이름이 있었어요. 민석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시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은 그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이 있어야 계약이 완성되니까요. 정혜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필요해서 결혼한 겁니까? 서로 필요했잖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군요. 그 웃음이 짧게 끊겼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크를 들어 식은 계란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접시 위에서 은색날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외출한 뒤 정혜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안봉투를 꺼내 천천히 열었죠. 안에는 의료 서류 외에도 다른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엔 프로젝트 하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병원 사진과 연구보고서 요약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하은윤이라는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혜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 이름 민석의 첫 아내였습니다. 보고서 끝에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사망일자 2017년 3월 17일. 그 아래에는 붉은 인주 자국이 묻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리인 정혜.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그 서류에 사인했을 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문 밖에서 까치가 짧게 울었습니다.
정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뒤엉켰어요. 대리인 보상 사망.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봉투 앞엔 민석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정혜 씨에게 언젠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나왔어요. 이건 당신에게 내려진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는 당신을 속였지만 또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 계약을 깨지 말아주세요. 민서? 정혜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저녁빛이 스며들며 책상 위를 덮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녀는 서류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확인할 차례예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서재 불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잠시 바라봤어요.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속삭였죠. 민석 씨, 이젠 저도 계약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서재에 남긴 서류 더미엔 내 의료 서류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착오였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의도된 일이었을까요? 비슷한 서류철 2개가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프로젝트 A-H, 다른 하나는 환자 기록. 태그 라벨이 손으로 바뀐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나는 그때 문득 민석의 첫 아내 하은의 이름이 그 프로젝트에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하은 입안에서 그 이름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손끝을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떨렸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종이들을 살짝 들추었죠. 민석은 그 밤 서재에서 오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3번 울리고 난 뒤에야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갈한 옷차림 하지만 어딘가 피곤한 눈빛이었죠. 이제 쉬세요.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은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죠. 다음 날 아침 서재 문은 잠겨 있었어요. 김 비서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회장님께서 회의 자료 정리 중이십니다. 회의요? 오늘은 주말인데요. 프로젝트 기밀건이라 별도로 준비하신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책상 위에 둔 검은 USB가 떠올랐어요. 손톱만큼 작은 그 물건이 이 집의 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창문을 열었죠. 공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르며 들어왔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죠. 눈 아래 그늘이 길어졌고 입꼬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버티러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새겼습니다. 점심 무렵 윤 여사가 내려오셨어요. 은색 머리핀을 꽂고 단정한 치마를 입은 모습. 정혜 씨, 오늘은 어디 나가나요? 아니요, 집에 있을 생각입니다. 그럼 좋아요. 하은이 쓰던 정원 화분이 있는데 좀 돌봐주시겠어요? 그녀는 하은이란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그럴게요. 하지만 가슴속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집엔 하은의 흔적이 아직 모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사진, 책, 향수, 그리고 화분. 정원으로 나가자 공기가 달랐어요. 비 그친 흙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잔디 끝에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으며 깨졌어요.
나는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화분 흙을 눌러봤죠. 촉촉했어요. 누군가 이미 물을 준 흔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은 늦게 돌아왔어요. 식탁 위엔 그의 식사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의였나요? 응. 짧은 대답 뒤에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놨죠. 가방 모서리에서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걸 주었어요. 봉투 끝엔 의료협약 보조계약서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어요. 내 이름이 아주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냥 보험갱신 문서요. 그런데 제 서명이 비서가 처리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조금 다르게 흘렀어요. 나는 그 봉투를 서랍 위에 그냥 두었습니다. 대신 가슴 속엔 다른 문장이 자리 잡았죠. 비서가 처리했다면 나는 언제 서명한 걸까? 밤이 되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서재 불빛이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어요.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복도 공기가 살짝 젖어 있었죠. 계단 참 위에서 김 비서를 마주쳤어요. 아직 퇴근 안 했네요. 회장님 지시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단순 정리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잡힌 서류철 모서리에서 내 이름이 살짝 보였어요. 정혜. 검은 잉크로 찍힌 두 글자가 짧게 빛났죠. 나는 아무 말 않고 지나쳤어요. 뒤돌면 모든 게 부서질 것 같았으니까요. 방 안으로 돌아와 불을 끄니 어둠 속에서도 창밖의 빗소리가 선명했어요. 한 줄기 빛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그 속에서 봉투가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나는 서랍을 열어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모서리를 따라가며 눈으로 읽었죠. 환자명 정혜, 보호자 민석. 숨이 짧게 끊겼어요. 그 아래엔 작은 메모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는 민석의 필체가 분명했어요. 심장이 천천히 뛰었어요. 공기가 식어가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꺼진 것 같았죠. 나는 그 종이를 접지 않고 책상 위에 놨어요. 숨을 고르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군요. 커튼 틈으로 번개 불빛이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방 전체가 하얗게 번졌어요. 그 빛이 사라지자 모든 게 조용해졌죠. 그때 복도 끝에서 낮은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발자국 하나 그리고 정적. 창밖에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내 손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그 서류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밤 민석의 서재에 남겨진 서류 더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창문 밖의 비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때마다 그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이 3번쯤 지나고 결국 나는 서재문 앞에 섰어요. 노크 소리가 복도에 작게 퍼졌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살짝 밀자 철제 힌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재 안엔 정돈된 공기가 고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작은 USB 기억장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USB는 며칠 전부터 내 눈에 걸렸던 물건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집어들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피부에 전해졌어요. 표면엔 AH 기록함이라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하은, 그 이름이 천천히 머릿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자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은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죠. 짧은 소리 하나가 울리고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엔 영상 3개와 문서 2개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는 사고 기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심장이 서서히 두근거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하은 환자 수술 경과 보고.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하단엔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0XX 년 8월 17일, 내 결혼식 정확히 1년 전이었죠. 영상 속 침대 위엔 하은이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귀걸이와 똑같은 진주 귀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의사가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보호자 민석 씨, 마지막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짧은 정적 뒤에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명 치료를 중단하세요. 그 한마디가 방 전체를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지만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석 씨, 당신은 그녀를 포기했군요. 서재 밖으로 나오자 복도 끝에 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USB 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자료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의 표정엔 잠시 머뭇거림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 여사는 거실 창가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은 하은 제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부엌엔 김치 냄새와 참기름 향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접시에 정갈이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사진 틀을 닦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하은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윤 여사가 손을 멈췄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예민했어요. 그 아이 병원에서 참 많이 고생했어요. 병원이라면요. 심장이 약했거든요. 결국엔 못 버텼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잠깐 저렸어요. 심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민석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병, 같은 결정, 같은 패턴. 그는 대체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민석이 귀가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말없이 신문을 폈어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은 씨 심장병이었죠. 그는 신문을 내리며 나를 봤어요. 그걸 어디서 들었습니까? 윤 여사님께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만 묻지 마요. 지나간 일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귀걸이 제가 끼고 있어요. 민석의 손이 신문 위에서 멈췄어요. 윤 여사님이 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저 끝맺음의 뜻이었죠. 밤이 깊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 USB를 꺼내 램프 불빛 아래 두었어요. 그 위엔 아직도 민석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에 손을 포개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숨긴 이름을 찾을 겁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낮은 소리가 났어요. 문이 살짝 열리고 윤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그 파일은 건드리지 마요. 그 안엔 하은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떨렸어요. 하은 말고 누가 있다는 거죠. 나는 USB를 손에 쥔 채 그 말을 곱씹었어요. 창밖에 비가 거세졌습니다. 빛이 끊기고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USB를 가방에 넣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떴어요. 보호자님, 정순 환자 응급 연락.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숨이 막혔습니다. 비를 뚫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짙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의사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해야 왔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의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그 말 사이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그때 민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겹쳐졌어요. 연명 치료를 중단하세요. 숨이 거칠게 흘렀습니다. 아니요, 엄마. 우린 끝까지 가요.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비서,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만 도망치세요, 민석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엔 아침빛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도 내 손엔 아직 USB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든 확인할 겁니다. 더는 누구의 대체품으로도 살지 않겠어요. 새벽 불빛이 병실 창턱에 고였어요. 어제의 비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고르게 숨을 쉬었어요. 기계음은 느리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어요. 손안에는 USB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죠. 눈을 뜨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밤은 넘겼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가슴 안쪽이 살짝 풀렸지만 긴장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햇빛이 길게 늘어섰어요.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김비서의 문자가 위에 떠 있었어요. 회장님이 뵙자고 합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은 엄마가 먼저입니다. 나의 순서는 그 다음이어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문득 생각이 돌아갔어요. 그 귀걸이에 처음 결혼식 준비를 하던 날 대기실이었죠. 윤 여사가 작은 상자를 내게 쥐어주었어요. 하은이 좋아하던 귀걸이예요. 그때 나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죠. 그 한 줄이 오늘의 실마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보았던 상자의 결, 진주의 촉감, 모든 것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USB 겉면의 라벨도 떠올랐습니다. AH 기록함. 그날엔 의미를 몰랐죠. 지금은 알아요. 하은의 머리 글자였어요. 이 조용한 집은 늘 이름을 숨겼고 라벨은 늘 방향을 숨겼습니다. 이름을 알면 길을 찾을 수 있죠. 이제 길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병실 옆 휴게실로 갔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줄을 섰습니다. 영상의 날짜, 서류의 서명, 결정의 시간,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사람들. 아침 회진이 끝난 뒤 집으로 향했어요. 햇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반짝였죠. 성북동 집 앞 소나무는 물기를 머금고 더 진해 보였어요. 현관 안은 차갑고 깨끗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얇게 깔렸죠. 서재에 들어서자 공기가 고요했어요. 책상 위의 자리, 노트북, 작은 램프, 그리고 빈 공간. USB를 꽂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폴더가 나타났죠. 사고 기록, 경과 보고, 이체 내역, 재단 문건. 이름마다 다른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순서대로 열지 않았어요. 재단 문건을 먼저 열었죠.
상단에는 재단 이름이 있었고 아래에는 발효일자와 담당 서명이 있었어요. 발효일자는 하은이 떠난 날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살짝 졸아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효와 종결이 같은 날, 정지와 시작이 같은 선, 그 선 위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이름을 잃었겠죠. 다음은 이체 내역을 열었어요. 작은 금액들이 여러 번 같은 날에 찍혀 있었죠. 병원, 연구실, 재단 계정, 그리고 개인 계정 하나. 끝줄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윤 여사. 짧은 숨이 올라왔지만 서둘러 누르고 넘겼어요. 추측으로는 결론에 갈 수 없으니까요. 사고 기록 폴더로 들어갔어요.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 이식대기, 상태 악화, 보호자 설명 완료. 설명자는 담당 의사, 동석자는 2명. 보호자 민석, 보호자 대리윤. 줄마다 날짜와 시간, 한낮이라는 시간대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빛이 제일 높은 시간. 그 시간에 누군가의 이름이 꺼지고 또 다른 이름이 켜졌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자 천장이 얕게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먼저 가면 길을 잃어요. 나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숙였죠. 마지막으로 경과 보고 영상을 열었어요. 흰 가운의 의사가 차분히 말했죠. 수술은 불가합니다. 환자의 심장 기능은 한계입니다. 연장을 해도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화면 가장자리로 그림자가 스쳤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가장 덜 아픈 길로 가겠습니다. 잠시 뒤 다른 목소리가 덧붙었어요. 윤 여사의 목소리였죠. 동의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보고 나서야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날의 두 사람은, 그 시간의 두 사람은 자기 몫의 무게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판단보다 사실을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문득 알림음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에 담당 의사 설명. 나는 일정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죠. 오늘 안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내 귓속에서 낯설게 울렸습니다. 단단하지만 조금 떨렸죠. 노트북을 덮으려다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개인 기록. 날짜별 음성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낮고 느린 남자 목소리가 간혹 섞여 있었죠. 짧은 메모도 보였어요. 한낮, 세 사람, 서명, 사진 보관.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낮은 시간, 세 사람은 절차, 서명은 책임, 사진은 증빙. 그 말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문이 살짝 열리고 윤 여사가 서 있었죠. 그녀는 내 어깨 너머 화면을 천천히 봤어요. 이제는 알겠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마지막은 아직 몰라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죠. 자리로 앉아요. 차를 갖다 줄게요. 잠시 후 따뜻한 잔이 책상 옆에 놓였어요. 나는 양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윤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오래 아팠습니다. 한낮에만 숨이 조금 편했어요. 의사도 우리도 그 시간에 설명을 했죠. 기록이 그렇게 쌓였을 겁니다. 나는 묻고 싶었어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 누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는지. 그러나 그 질문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질문에도 순서가 있으니까요. 윤 여사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혜 씨,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한 말을 고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은 사람을 묻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쥔 이 작은 장치처럼요. 점심 무렵 병원으로 향했어요. 햇빛은 높았고 바람은 맑았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의사와 마주 앉아 시간표가 새로 펼쳐졌어요. 이식 대기 신청, 치료 계획 조정, 주의 기간 설정. 나는 메모를 천천히 정리했어요. 메모 끝줄에 네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낮에 설명을 듣고 해가 기울기 전 결정을 하자. 내가 이해하는 속도와 엄마의 몸이 견디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설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니 엄마가 눈을 떴어요. 나는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았죠. 엄마 해예요.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괜찮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낮의 말은 더 또렷해야 하죠. 그 말이 해가 지고도 남아야 하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김 비서의 이름이 떴습니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죠. 지금 오시겠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나는 묻지 않았어요. 왜 지금인지, 왜 병원인지. 대답은 곧 눈앞에 올 테니까요. 복도 끝에서 민석이 걸어왔어요. 정장은 단정했고 표정은 말랐죠.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섰어요. 그는 문 쪽을 먼저 보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설명은 들었습니까? 네. 이식 대기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서류는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병원과 재단 절차도요. 나는 그 말의 결을 들었어요. 돕겠다는 말,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살아나면 그때 정산합시다.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 문장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의사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낮의 복도는 조용했고 유리창에 햇빛이 오래 머물렀죠.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파일을 보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개만요. 아직은 필요한 만큼만요. 그는 잠시 침묵했고 얼마 뒤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그날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어디부터 자기 위안인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의 무게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살짝 닿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다시 켰죠. 남은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용 폴더로 옮겼어요. 복사본을 만들고 날짜별로 이름을 바꾸고 메모를 덧붙였어요. 확인 완료, 보류, 재확인. 단어들이 하나씩 줄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닫고 나서야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창밖으로 아침과 낮이 지나 저녁빛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커튼 끝이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렸죠. 나는 그 흔들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낮의 말은 밝지만 저녁의 말은 길게 남습니다. 내가 할 말은 두 가지였어요. 살리는 일, 묻는 일.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였습니다. 내일 한낮에 뵙겠습니다. 장소는 서재로 하죠. 준비해 주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조용했어요. 나는 탁자 위에 USB를 올려두었죠. 작은 불빛이 꺼진 채 검은 몸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았어요. 낯익은 얼굴,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죠. 눈가에 주름이 얇게 누워 있고 입술의 선이 더 고르게 보였어요.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낮에 묻고 저녁에 적고 밤에 남겨두자. 말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스탠드를 끄자.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어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게 했죠. 엄마의 호흡, 복도의 바람, 창문 유리의 온기. 모든 것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낮. 나는 묻겠습니다. 그날의 서명, 그날의 책임, 그날의 말. 버티러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살리려는 사람으로서 나는 묻고 적고 끝까지 붙들 겁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병원에서 짧은 문자가 왔죠. 밤사이 관찰, 안정적.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낮의 약속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내일 이 집의 서재에서 햇빛이 가장 높을 때, 그때 나는 정면으로 마주 설 겁니다. 이제 누구의 대체품으로도 살지 않기 위해서요. 그 말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겠다는 말. 밤이 지나고 한낮의 빛이 성북동 저택을 가만히 덮었어요. 커튼 끝이 햇빛에 얇게 흔들리고 공기는 말끔했어요. 오늘 저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틀을 한번 만지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햇빛이 책상 위로 사선으로 떨어졌고 먼지가 고요히 떠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에는 작은 금속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얇은 손가락만 한 USB였습니다. 그 표면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알파와 H라는 글자를 한글로 적어둔 것. 저는 그 라벨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반듯한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암호창이 떴어요. 숨을 고르고 조용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그의 첫 아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죠. 짧은 알림음과 함께 폴더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지난밤에 보았던 기록들이었어요. 침상 위의 고요한 얼굴, 의사의 낮은 보고, 보호자의 선택. 저는 창을 닫고 옆에 있는 두 번째 폴더를 눌렀습니다. 이름은 기록함 다음에 보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소리 파일이 있었어요. 정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공기의 소리가 흘렀고 이내 낮은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서명 시간은 한낮, 공증인 도착, 사진 보관, 발효 일자는 동일. 마디마디가 또렷했지만 감정은 숨긴 목소리였어요. 남자의 목소리였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소리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맑고 낮은 음색, 조심스러운 숨. 세 사람 함께 있을 때 끝난다고 했지. 정오, 바람, 사진, 서명. 끝부분이 작게 떨리며 끊겼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고 메모장을 열었어요. 한낮, 세 사람, 사진, 서명, 같은 날짜. 단어들을 적어보고 선으로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죠. 책상 위 사진틀 속의 바다가 얇게 빛났습니다. 문이 가볍게 두 번 두드려졌어요. 윤 여사가 문틈에서 제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차를 직접 가져왔다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향은 연하고 김은 얇았어요. 정혜 씨, 그 소리는 들으셨군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왜 서류 날짜가 같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윤 여사는 찻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그날 하은 아씨가 있던 병실 창으로 한낮이 들어왔지요. 공증인이 왔고 재단 사람도 왔고 보호자도 있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짧게 모였어요. 그때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발효가 되었지요. 왜 같은 날이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보험의 조항과 재단의 약정, 병원의 규정이 서로 맞물려 있었어요. 한낮 이전에 사인이 들어오면 비용과 약정이 살아요. 공증과 기록이 함께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만든 겁니다. 말끝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손을 모으고 다시 물었죠. 그럼 보호자는 스스로 그 선택을 한 건가요? 윤 여사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오래 버텼습니다. 병실 밖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요. 그날 창밖에 바람 소리가 컸습니다. 결국 중단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바람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찻잔의 김이 조금 낮아졌고 방의 빛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참새가 잠깐 울었어요. 짧은 소리 하나가 다시 고요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혜 씨, 묻지 말라는 말이 가장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묻고 가셔야 합니다. 묻고, 듣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윤 여사가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USB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얇은 금속이 햇빛을 받아 아주 작게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하나의 점처럼 보였어요.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내려오자 김 비서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곧 오십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쿠션의 결이 손끝에 고르게 닿았어요.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상의는 벗었고 와이셔츠에 소매가 단정히 접혀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봤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도 제 앞에서 멈춰 섰어요. 굳은 선이 많은 얼굴이었어요. 서류 날짜가 왜 같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차피 들으셨겠지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한 칸씩 내려가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창으로 한낮이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을 말했고 재단은 조항을 확인했고 공증인은 시계를 봤습니다. 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 끝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사랑이었나요? 책임이었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낮의 그림자가 바닥에 모였다가 아주 짧게 사라지는 꿈. 그 사이에 내가 서 있고 아무 말도 못하는 꿈. 잠시 우리 사이로 바람이 스쳤어요. 어쩌면 에어컨의 미세한 숨이었을지 몰라요. 나는 그 숨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만들기로요. 서재로 다시 갔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오늘 들은 말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한낮, 세 사람, 사진, 서명, 발효. 그리고 중단. 그 다음 줄에 제 마음을 덧붙였어요. 다른 사람의 날짜로 내 삶을 묶지 않겠습니다. 저녁빛이 집안을 천천히 물들였어요. 거실 등불을 반칸 낮추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윤 여사가 식탁에 작은 접시를 올려두었어요. 미역과 두부, 담백한 국물. 저는 한 숟갈 뜨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윤 여사가 말했어요. 내일 한낮에 재단 사람이 옵니다. 공증인도 같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손이 자연히 가방 속 USB를 더듬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왔어요. 천천히 시작한 빗소리가 지붕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와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비 냄새가 얇게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가 병원 복도의 냄새와 겹쳤어요. 어머니의 손등이 떠올랐고 그 온기가 제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밤은 길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 말에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 메모지에 짧게 적었어요. 내일 한낮 묻는다. 왜 같은 날이었는지, 누가 그 말을 정했는지, 그때 서명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등을 창틀에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은 깊지 않았고 공기는 가벼웠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였어요. 내일은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다시 깼을 때 집은 조용했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죠. 탁자 위 USB가 작은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가방 속으로 넣었습니다. 자리를 정해주는 일, 그게 오늘 내가 할 정리였어요. 아침이 오고 집은 가볍게 맑아졌어요. 창밖에 소나무가 물기를 털며 밝은 녹색을 드러냈죠.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저는 버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서러 가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제 날짜를 찾으러요.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더 짧아졌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분한 신사 둘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명함을 내밀고 자기소개를 또박또박 했습니다. 재단의 사람, 공증인, 그리고 기록 담당. 김 비서가 뒤에서 짧게 인사를 덧붙였죠. 저는 거실 탁자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 USB가 고요히 누워 있었죠. 주머니를 탁자 위에 놓고 양손을 포겠습니다. 민석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미세한 상처 하나가 보였어요. 보이지 않던 날들이 거기 얇게 겹쳐 있는 듯 했어요. 시계를 본 공증인이 말했어요. 한낮입니다. 시작하지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주머니를 열었고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오늘은 제 날짜로 서겠습니다. 다른 이름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의 빛으로요. 민석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문장을 붙였죠. 기록과 서명, 사진과 바람 모두 제자리에 두겠습니다. 이제 묻고 서겠습니다. 한낮의 빛 아래서요. 공증인이 펜을 펼쳤고 재단 사람이 서류를 꺼냈어요. 탁자 위 종이가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같은 날이었는지, 누가 정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오늘은 대답을 듣겠습니다. 방 안은 아주 고요했어요. 밖에서는 새가 2번 울고 바람이 나뭇잎을 한번 흔들었죠. 한낮의 빛이 탁자 위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위로 제 손 그림자가 아주 짧게 드리웠어요. 짧지만 분명한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제 서명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 날짜로 사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해서요. 밤은 길었어요. 병원 창문에 남은 빗물 자국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창틀에 손을 얹으니 차가운 습기가 전해졌어요. 어젯밤 민석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세요.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어요. 나는 가방을 열고 검은 USB를 꺼냈습니다. 금속 표면에 새벽빛이 스쳤죠. 작은 것 하나가 세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의 끝을 확인하려 합니다. 컴퓨터 전원을 누르자 화면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 읽는 중이라는 문장이 떴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죠. USB를 열자 AH 아카이브라는 상위 폴더가 보였고 그 안에 프로젝트 정예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병원 복도, 흰 조명이 비추는 스트레처, 그리고 그 옆에 민석과 윤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 아이의 지표가 하은 씨와 유사합니다. 치료 프로토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여사의 목이 살짝 떨렸어요. 민석아, 정말 이렇게 해야겠니? 그래야 누군가는 살아요.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검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화면 하단 날짜는 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다음 파일은 서류 이미지였습니다. 정순 환자 의료비 전액 지원 대신 정의 양은 민석 회장 후견하에 혼인 진입. 그 글씨가 또렷했어요. 인감 자국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 그리고 윤 여사.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때 나는 문서 아래쪽에 적힌 문장을 발견했어요. 의료비 전액 지원 각서와 혼인 의향서 초안이 함께 첨부되어 있으며 지원은 즉시, 혼인은 상호 합의가 정식 절차에 따름. 그제야 이해됐어요.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그리고 그 거래의 서명자 중 하나는 그의 어머니였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실 안 하은이 누워 있었고 민석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 아이를 지켜주면 나는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하은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내 진주 귀걸이를 주세요. 영상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화면 불빛이 사라지자 어둠 속에 내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나는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죠.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 우리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문이 살짝 열리며 윤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찻잔이 있었어요. 봤군요. 네,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지키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죠. 그 희생이 저였네요. 윤 여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제라도 당신을 존중하려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갔어요. 남은 찻잔 위로 김이 올랐고 공기 냄새가 바뀌었죠. 그때 민석이 들어왔어요.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다 봤습니까? 네.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품위를 지켰네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품위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와 말했어요. 그 USB는 이제 당신 겁니다. 무엇을 하든 당신 선택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길게 남았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USB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물건이 지나온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은의 미소, 윤 여사의 눈물, 민석의 침묵, 그리고 나의 결혼식. 모두가 한 줄로 엮여 있었어요. 윤 여사가 내게 건넸던 그 귀걸이. 영상 속 하은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예요. 창밖에서는 비가 먹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의 숨결이 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세상 어느 음악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거리엔 물비늘이 반짝였죠. 가방에서 USB를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속 진실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묶던 끈이었으니까. 근처 쓰레기함에 USB를 넣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 위로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거리 끝에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에 닿자 마음이 조용히 풀렸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속에 섞이면 됩니다. 창밖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사람의 숨결처럼 보였죠. 나는 손끝으로 잔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은 씨, 당신의 귀걸이 오늘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햇빛이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내 손등을 감싸며 작은 온기를 남겼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래요.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보다 무겁고 말보다 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이 진정한 품위를 잃지 않죠. 정혜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으로 마지막 문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은 결국 빛처럼 스며듭니다. 당신이라면 사랑이 아닌 의무로 맺어진 인연을 끝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다음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인생사연집이었습니다.